벌고 싶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건축생 박 대표입니다. 오늘은 농어촌 민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굉장히 짭짤한 이야기가 될 테니 집중해주세요. 우선 농어촌 민박이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에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개설된 법령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성장과 증진을 위한 부가적인 수입을 장려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 여행 가실 때 이제 공유 숙박업인 에어비앤비를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이 민박업이 상당히 짭짤합니다. 고객의 수는 적은 만큼 적은 공간에 퀄리티 높게 프리미엄화 시켜서 만족도 높은 공간을 모델링하고 숙박비를 프리미엄화 시켜서 받는 거죠. 쉽게 말해서 독채를 통으로 빌리는 겁니다. 이게 요즘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인 스테이입니다. 스테이 운영은 농어촌 민박업, 숙박업과 차이가 생기는데, 농어촌 민박업은 일반적으로 숙박업에 비해 법적인 절차나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고 사업 조건이 적어서 비교적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부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면적의 합계가 약 70평 정도가 넘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객실을 스스로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 팀에서 많아야 두 팀에서 세 팀 정도 받을 수 있게 설계를 하고, 옆에 민박을 관리하면서 지낸 본인 집을 포함해서 연면적 230제곱미터 안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네, 앞으로 나올 단어에서 제가 농어촌 민박을 스테이로 단어를 바꿔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스테이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논해 보겠습니다. 결국 스테이는 단독주택이지만 사업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줄 수 있냐가 중요한 거죠. 스테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포토존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로 포토존을 검색하면 150만 건이 넘는 피드가 검색됩니다. SNS에서 포토존 아니고 맛집, 캠핑, 풀빌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검색되는 수가 제가 봤을 때는 약 5천만 건이 넘게는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수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찍어 올리고, 술을 짠 하면서도 찍어 올리고, 모든 일상이 빛나는 순간에 인증샷을 올리면서 자랑을 합니다. 여행에서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경험해서 공유하는 세상이 된 만큼 지금 내가 값지고 즐거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즐거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환상적인 순간을 담아내는 것이 포토존입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지친 일상 속에 휴식을 주는 값진 순간이기 때문이죠. 스테이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꼭 1순위로 둬야 할 것이 포토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주변 경치도 좋고 전망도 좋으면 최고로 좋겠죠. 그렇지 않다면 건축물의 디자인이나 형태나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사한 조명으로 된 풀파티 수영장을 구성할 수도 있고, 화려한 인테리어나 멋진 조경으로 잘 해두는 방법도 있겠죠. 다음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타켓입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타켓으로 두고 설계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애견 펜션처럼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타켓으로 줄 수도 있고, 뜨거운 커플들을 타켓으로 줄 수도 있고, 화목하고 아이들이 많은 가족들을 타켓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노키즈를 타켓으로 둘 수도 있겠죠. 타켓을 설정하는 이유는 고객들마다 원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내가 상대해야 할 고객이 누구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짜는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으로는 컨셉 설정입니다. 내가 어느 대상을 고객으로 잡고 있는지 명확해졌다면 내 고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들 아는 컨셉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타켓을 잡은 뒤 어떤 컨셉으로 하느냐가 정해지면 설계에 큰 영향이 미칩니다. 예를 들어 마당에서 바베큐와 불멍을 할 수 있는 캠핑 컨셉으로 할 건지, 이색적인 컨셉으로 할 건지, 한옥 컨셉으로 할 건지가 정해짐으로써 내 스테이에 어떤 것이 들어갈 건지 정해지면 명확하고 완성도 높은 스테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테이와 단독주택은 설계적으로는 큰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 동을 운영하면서 설계적인 차이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숙박을 하기 때문에 사용한 침구라든지 시트, 수건을 세탁하고 수납하는 창고인 린넨실이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숙소와 관리동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러 동을 정해진 땅에 70평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면서 사업적으로 부대시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축의 기초가 되는 마스터 플랜을 잘 짜야 됩니다. 여태까지 설명한 포토존, 고객 파악, 타켓, 컨셉, 그에 따른 설계 모든 것을 아우르는 플랜을 건축에서는 마스터 플랜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흰 도화지를 들고 고민하고 전체적인 스케치를 하듯이 건축도 똑같습니다. 고객에 대해 정확히 알고 어떤 컨셉으로 타켓을 잡을지 건축할 대지를 도화지 삼아 스케치합니다. 때문에 대지를 파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과 환경, 자본 등 갖고 있는 재료로 효율적으로 전략을 짜는 모든 플랜을 마스터 플랜이라고 합니다. 저희 스테이 프로젝트 중 라라울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독특한 디자인의 스테이지만 그저 영감 가는 대로 아이디어 나오는 대로 디자인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건축 설계에는 어떠한 공간도 허투루 쓰지 않고 이유가 있으며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라라울은 설계할 때에는 대지가 삼각형 모양으로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대지 위에 최대 규모를 검토하고 3개의 동을 만들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건물을 모서리에 배치하고 대지 경계에 따라 삼각형 컨셉으로 평면을 구성하여 각 동의 공간과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한 플랜을 계획합니다. 이후 대략적인 평면에 필요한 주거 공간을 추가하고 개방감 있는 디자인적 요소를 위해 층고를 높이거나 각 동마다 프라이버시를 위한 가벽을 설치하고 모서리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중정 공간을 추가하는 등 단순했던 유니트를 점점 구체화시키면서 큰 플랜 안에서 주어진 재료와 예산을 통해 순차적으로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이 마스터 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스터 플랜을 통해 큰 그림을 잘 그려주는 건축사와 함께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농어촌 민박 스테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궁금하실 법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